서치에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한 3% 내외 반등 생각했는데 5% 이상 반등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 되게 진짜 6월 달에 너무 어려웠던 장인데 그래도 저번 주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여행 징크스가 있거든요. 제가 여행 가면 장이 솔직히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 장이 좀 좋아지는 약간 그게 있거든요. 패턴이 유일하게 이제 깨졌는 게 작년 가을이었는데 작년 가을에 그래서 제가 여행을 안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9월 달 중순부터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딱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유가 항상 그때 코스닥이 안 좋아요. 몇 번 겪고 나니까 그렇다고 주식을 전부 다 팔고 가지는 않는데 좀 비중을 줄이고 갔다가 돌아와서 11월 달 중순 돼서 돌아오면 이제 12월 초까지 좀 리서치하고 이제 빠진 것 이제 좀 더 사면 이제 그 다음에 12월 말부터 랠리가 나오니까 항상 이게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행을 가을에 이제 좀 길게 가는데 유일하게 작년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예상치도 못하게 5월이 이렇게 나쁠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많이 빠져있는 섹터도 다 같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서 저도 5월은 시장을 좀 3월하고 4월은 나름 좀 비중 조정을 잘해서 나쁘지가 않았는데 5월달은 저도 저한테도 굉장히 힘들었던 장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갈 때쯤 돼서 막 스터디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좋아질 것 같다고. 근데 역시나 장이 좋아지긴 하네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릴 섹터는 건기식 섹터인데 저번 주에 저희 내마녀의 그 주제로 한번 다뤘던 이제 섹터인데 이제 그때는 좀 자유롭게 뭐 뷰를 얘기하고 했고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당장 봐야 될 섹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브리핑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내 포트에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좀 그 코스닥 종목들 섹터들 중에서 만일에 코스닥이 막 1300 가고 1500 가고 이렇게 랠리가 나왔을 때 어디를 보면 좋을까 요런 거를 좀 미리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에서 뭐 일부 다른 섹터들도 랠리가 나왔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6배가 올랐고 뭐 오시아 홀딩스 이런 것도 4배 이상 오르고 기본적으로 3배에서 4배 이상 오른 섹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월 달에 다 대부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존에 좋았던 랠리가 나왔는데 5월 달에 반도체 때문에 수급 이슈로 빠졌던 애들 있잖아요. 뭐 에너지 주도도 있고 지금 뭐 원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선도 그렇고 다 많이 빠지면서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인데 오히려 그런 거 그냥 기존에 좋았던 섹터 중에서 가대 낙폭인 종목들 사시면 지금 못 먹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거 이외에 너무나 이 편중되게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들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아마 어떤 종목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거니까 이 섹터가 지금 당장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반도체가 저는 이제 코스피가 10,000을 넘고 12,000을 갈 때 이제 저희 지금 나온 게 12,000까지 나왔잖아요. 분명히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주도를 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빠지면 무조건 먹는 게 지금 공식이 됐는데 근데 그 외의 섹터는 좀 DB를 쌓아 놓으시면 뭐 모르죠. 내년에는 코스닥이 3,000 갈 수 있는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럴 때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건기식 섹터를 제가 본 이유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반도체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그나마 안 좋았던 sek터 중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 게 유일하게 건기식 섹터였거든요. 나머지는 개별주적으로 섹터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개 종목이 이렇게 좋은 거고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식품주는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한율이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수출 비중이 큰 애들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식품주는 또 이제 원재료 소싱이 또 다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또 상쇄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이란 전쟁 때문에 향후에 불확실성이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소재 애들이 3월달 한 달, 그러니까 20일 정도 그런 뭐 가스나 이런 거 이제 특수 소재나 특수 이제 재료들이 가격이 오른 게 딱 20일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2분기 때 소재 애들 중에서 영업이익당 깨진 애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데 향후에도 계속 좋아질지가 되게 애매모호한 게 많죠. 실적이 잘 나왔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기식 섹터가 지금 한 6, 7년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내수 경쟁이 치열한데 그거를 외국인들이랑 이 판매로, 그러니까 판매 라인이 다변화되면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섹터, 이 여기에 속한 섹터 종목이 다 좋아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때. 그래서 아, 최악은 지나가고 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얼만큼 더 좋아지는 게 이게 이제 이번 1분기 때 보여줬으니까 한 개나 두 개 분기 더 보여주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종목이 6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그나마 제가 좀 좋게 여기 6개 종목에서는 나쁘지 않게 보는 종목이고, 이제 원래는 콜마 BNH가 대장이었어요. 이게 콜마 홀딩스 한국 콜마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시총은 2,800억인데 얘가 아마 지금 거의 7분의 1토막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고점 대비 막 7분의 1토막, 8분의 1토막 난 종목이 많고 그나마 한 6, 70% 빠진 종목들은 아주 양호한 거죠. 근데 다 스토리가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건강기능식품 섹터가 한번 주목을 되게 세게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코스맥스 앤 뷰티라는 이제 코스맥스 그룹사에 얘가 상장하면서 그때 중국이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이 10년 만에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때는 중국 자체 브랜드 건기식이라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의학이나 중의학 관련해서 만든 뭐 동인당이나 뭐 이런 것만 있었지 뭐 제비집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처럼 이런 뭐 알약이나 그러니까 영양제나 이런 게 솔직히 진짜 정말 상위 한 5% 이내 빼고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워낙 좋은 재료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걔네들도. 그러면서 이제 코스메스앤뷰티가 상장할 때 이제 중국발 영향으로 호젤 그 주가가 엄청 좋았었거든요. 근데 거의 상장 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랬고 콜마 비엔에치는 애터미 때문에 애터미가 중국 진출한다면서 이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애터미가 영업을 해보니 만만치가 않은 시장이었죠. 그 다음에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손석구 모델로 채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원래 듀오락이라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산균 중에서 가장 고가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메이에 얘네가 ODM으로 납품했는데 그게 계약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또 이제 무너졌고, 노바렉스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얘네가 수출은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내수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내수 감소분을 수출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감소분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수출이 더 커버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수도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노바렉스도 주가가 가다가 그냥 섹터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냥 아예 다 안 됐던 이제 그런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주가가 지금 위치에 있는 것도 이제 뭐 올라있는 종목도 있고 뭐 빠져있는 종목도 있지만은 저는 최소한 이제 10년 정도의 스토리는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왜 주가가 랠리가 나왔는지, 그게 실제적으로 실적 기반한 건지, 테마성으로 간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좀 진입할 때 내가 어떤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좀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다거나 뭐 좀 그런 게 저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좀 보는데, 만일에 이제 주식하는 시기가 짧은 사람일수록 더 이걸 봐야겠죠. 그리고 저도 그 전에 거는 이제 제가 한 8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전에 거 모르는 거 왜 이렇게 갔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모를 때는 좀 이런 게 보는 거죠. 막 주가가 10분의 토막 나고 이런 종목들은 이거 보니까 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바렉스가 딱 19년, 20년도 초반에 이 건기식이 엄청 랠리가 나왔거든요. 19년도에 이때 랠리가 나오는데 얘네가 딱 18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노바렉스는 개별 인정형, 그러니까 인정형 원료라 그래서 얘네가 특허를 받은 그 원료가 있어요. 개별 인정형이라고, 그거를 이제 그 용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받으면 7년 동안은 다른 데서 얘네가 그 받은 걸 원료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독점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강점을 가진 게 이 회사고요. 이 회사가 그거를 강점을 세워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 코로나 때는 다 같이 빠졌으니까 빠지고 난 후에 코로나 때 이 면역력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죠. 그러고 난 후에 이때, 그리고 원래는 콜말비엔에치랑 노바렉스랑 솔직히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영양제 말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막 애터미도 되고 막 이제 20년대 때 코로나 때 계기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제약회사들이 다 대부분 여기를 막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 중에서 이 건강기능식품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 코로나 때. 그래서 이때 종근당 바이오도 원래는 노바렉스한테 아마 걔네가 유산균 있잖아요. 먹는 거 노란색. 그거 맡겼다가 자기네가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나오면서 22년, 23년, 24년까지 거의 3년을 고생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런데도 24년부터 노바렉스는 이제 이 섹터와 별도로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수출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상장 때 한 10% 초반대였는데 좀 30%가 넘어가는 구간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뜯어보면 좋은데, 그러면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다시 이제 내수도 좋아지고 수출도 좋아지고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적 보시면 이제 21년부터 거의 뭐 24년까지 거의 뭐 정체인 거예요, 정체.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기대감에 많이 간 거지 실제적으로 그냥 정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되질 않았던 거죠. 솔직히 건강기능식품이 테마 붙을 게 무슨 저 코로나처럼 뭐 면역력 올려야 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좀 모멘텀 테마성으로 붙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얘네는 철저하게 숫자 기반으로 가는 섹터긴 한데, 근데 여기 보시면 2024년하고 25년에 매출액이 30%가 증가가 되는 거야. 3천억에서 4천억 되고 영업이익도 2배로.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바레스는 그래도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스몰캡에서. 그래서 향후 가이던스도 이렇게 냈는데, 근데 얘네가 지금 퍼가 한 5 정도 될 거예요. 수출이 3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지금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바렉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바렉스가 잘 되는 게 그게 있어요. 얘네가 그 GNC 있잖아요. 브랜드 GNC가 이제 대주주가 중국입니다. 중국 하얼빈 제약이 이제 대주주인데, 하얼빈 제약도 중국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GNC가 미국에서 파산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1조 정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조 정도에 가져가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맞네요. 9천억에 이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캐파가 100% 이상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증설을 해서 지금 1조 캐파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1분기가 내수도 30% 증가, 수출도 4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향후에 좀 계속 볼만한 것 같고, 이게 작년에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가다가 안 된 게 그 캐파 증설 때문에 자금 조달한다는 루머가 돌긴 돌았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았고,
근데 얘네가 이제 그거를 자사주랑 해서 2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또 20% 주가 대비 할증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주한테 큰 영향은 없고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수출 기업들이 보통 한 40에서 이렇게 50% 넘어가는 순간 이제 주가가 기대감이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확점으로 이제 뛰면서 주가가 랠리가 나오거든요. 콜마비네치가 그랬고, 제가 수출 기업 중에서 예전에 지금은 망가졌지만 신발 만드는 아디다스 하승엔터가 그랬고, 그 다음에 경동나비엔 그 보일러 회사가 35% 30%대부터 이제 해외 수출 비중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때가 주가가 되게 랠리가 세게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노바레스는 좀 그렇게 보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콜마비에네치인데요. 그러니까 콜마비에네치도 보면 이때가 19년도 때 주가가 한번 이제 랠리가 세게 나왔죠. 이때가 애터미가 국내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가 보면 가장 잘하는 데가 아메이, 그다음에 허벌라이프, 그다음에 유스킨인가 그 화장품 하는 기업인데, 어쨌든 얘네가 잘하는 와중에 애터미가 그 해모임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애터미가 이때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내는 거의 다 왔다 보고 그때 해외 본격 진출한다 그래서 뭐 대만도 진출하고 중국도 진출하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랠리가 나왔다가 코로나 이제 쇼크 받고 이제 중국에 본격적으로 몰에 입점하고 이러면서 그때가 주가가 7만 원대가 고점 랠리였거든요. 기대감에.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 인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진짜 화장품만큼 유행이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받았을 때는 이미 그런 유행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유산균이 확 유행했다가 어떨 때는 콜라겐 유행했다. 정말 건강기능식품도 이 유행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증받고 뭘 하기에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건강기능식품 보면 다 직구예요. 직구로 한 애들은 이 인증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구로 판매된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콜마비에네치가 휘날레를 주고, 그때는 또 품목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는 그 선적한 수량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트 오픈했는데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저도 그때 체크를 했는데 맨날 품절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막 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잘 안 됐죠. 근데 이 5년 동안 중국 내수에서 중국 내수 브랜드의 다단계,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각 성별로 있어요. 뭐 호남성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전역을 자꾸 다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애들 자기네 성내에서만 잘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커기 시작했고 중국도 제약회사들이 이 건강기능식품에 눈을 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중국에서 뭐 티몰이나 뭐 징동닷컴 이런 데 하면 건강기능식품 상위 올라오는 거 막 체크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중국몰 화장품도 그렇고 아무도 체크 안 하잖아요. 지금 618 징동대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안 좋아하는데, 이제 콜마비에네치는 좀 안 좋은 게 어쨌든 1분기 턴어라운드는 했는데 얘네가 중국에 공장을 2개 갖고 있어요. 자기네 자체 공장 500억짜리 하나 갖고 있고 300억인가? 하여튼 하나 있고, 하나는 애터미랑 합작한 공사인 거죠. 그래서 그 자체 공장을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초반에는 한 100억에서 120억 매출은 나왔어요. 중국 로컬 다단계 업체들한테 오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좀 본 게, 뭔가 한국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중국 로컬 업체 말고 이 한국 업체한테 이 오다를 주는 거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콜마그룹이 또 집안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형하고 저기 오빠랑 여동생이랑.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은 많이 빠져는 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1분기는 철수하면서 뭐 고정비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실적이 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애터미 향이 거의 95%였는데 한 80%까지 내리긴 했거든요. 근데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 얘네가 그 건기식이 한 50%고 나머지 화장품이 한 40%인가 그런데 화장품도 콜마에서 생산을 하지만은 콜마 비엔에치 통해서 애터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느끼시기에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한테 계속 제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아메이랑 뉴스킨이랑 허블라이프가 거의 정체거나 소폭 하락이에요, 매출액이. 그래서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 로컬 기업들이 되게 많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콜마 비엔에치는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애매모호하다 보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면 5천억, 6천억에서 정체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근데 영업이익은 보시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벌다가 이때가 애터미 기대감 반영됐을 때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부회장님이 이제 오빠가 팔고 싶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그냥 지금은 턴어라운드는 했는데 애매모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믹스 앤 뷰티인데요. 여기 보시면 16년도 때 상장 때 이때 최고를 찍고 이때가 그 중국 애들이 직구하는 거. 중국 애들이 그때 제가 자료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호주 제품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호주랑 미국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호주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건강기능식품이랑 영양제를 코스메스 앤 뷰티가 거기에 ODM을 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잘 됐죠. 잘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요. 호주랑 미국에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나긴 힘든 시기가 됐죠. 여러분 보시면 이제 국내 기업이 해외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정말 자동차 기업들 뭐 이런데 진짜 전통적으로 잘하는 전통 산업, 전통 제조업 이외에는 제가 턴어라운드 한 기업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화장품도 콜마랑 코스맥스가 미국에서 미국 법이 흑전한다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온 지 제가 보기엔 한 2년은 지난 것 같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한번 제가 복귀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해외 가서 공장 지어서 뭐 한다 그러면 우선 그 기대감이 올랐을 때는 우선 엑시트 해야겠다. 그리고 가동률 나오는 거는 다시 별위로 체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투자자가 생각하는 이 스케줄하고 회사가 실제적으로 그 스케줄하고는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 16년도에 들어가고 17년에 공장 지었거든요. 지금 몇 년 거의 8년 9년을 고생한 거잖아요. 그럼 주주들은 8, 9년을 이 한 종목에 많이 물려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 거죠. 한 1년 정도는 저는 그냥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8년이면 정말 힘든 시기죠. 그러면서 얘네가 이 적자 규모가 적은 게 아니었어요. 얘네가 호주 법인, 미국 법인이 누적이 아마 2천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룹사 아니면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잠깐 턴어라운드 했었어요. 이때 그때 그래서 미국 공장하고 호주 공장이 적자 폭이 감소가 되면서 이대로 가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가 역시나 다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이런 회사 사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 언제 부도나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스메스 앤 뷰티도 결국 미국 그냥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률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 코스메스 앤 뷰티거든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그 다음에 콜라비에네치인데 둘 다 그거예요. 공장 철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질적으로 좋게 좋아진 영업이익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메스 앤 뷰티가 좋은 거는 어쨌든 미국 공장은 철수가 됐는데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호주에 있는 게 이게 좀 원래 단일 고객한테 의존이 굉장히 컸는데 그 브랜드가 블랙모스란 브랜드예요. 그게 중국에서 엄청 유명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요즘에 보면 저희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진짜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신규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워낙 이제
예전에는 솔직히 소수 브랜드들이 이제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워낙 다양해서 화장품처럼 이 건강기능식품도 인디 브랜드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온라인 직구로 크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얘네한테 고객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호주가 한 4, 50억 적자 났다가 지금 한 10억까지 적자가 줄었는데 잘하면 BEP 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코스맥스 앤 뷰티는 좀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대부분 지금 수출 비중이 10%였다가 대부분 한 30%, 35%까지 올라오거든요, 업체들이. 근데 코스맥스 앤 뷰티만 70%예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서는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환율 효과도 있고 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미국 공장 철수하면서 이제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악은 지나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앤 뷰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실적 보시면 그쵸, 막 이때 잠깐 3천억 한 10% 증가했다가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에서 10%에서 계속 정체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25년하고 26년을 한 25% 성장률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맥스 앤 뷰티도 지금 기관에서 커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관에서 커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향후 얘네가 이 10년의 최악의 시기를 터널을 뚫고 턴한다고 보니까 내는 거겠죠. 그래서 만일에 요 정도만 30%씩 성장만 나와줘도 아마 주가는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첫 시발점이었고 아마 한 개, 두 개 분기를 아마 주주님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코로나 때 호주랑 미국 법인 적자 폭이 감소되면서 기대감을 한번 줬다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분기 갖고는 안 되고 아마 한두 개 분기 정도는 더 체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흥인데요. 서흥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투자자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회사가 소통을 잘 안 해요. IR도 잘 안 하고. 여기는 애널리스트가 연락해도 잘 소통이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거는 저는 마이너스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나빠졌을 때 저희가 사업 보고서 보잖아요. 뭐 손익계산서 뜯어보고 매출원가 뜯어보고 뭐 판관비 다 뜯어보고 봤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좋아졌는지 왜 나빠졌는지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해소하고 싶은데 그거가 회사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아요. 성은 원래 옛날부터 안정적인 회사에서 돈 잘 벌고 근데 이제 얘네가 베트남 증설을 했거든요, 공장을. 그러니까 얘네는 그거를 하는 회사예요. 캡슐. 저희 뭐 올리브영 같은 거나 아니면 영양제 뭐 약 같은 거 보면 가루인데 안에 들어가 있고 겉에 돼 있잖아요. 그거를 잘하는 회사고 성은 글로벌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랑 그러니까 국내 제약사의 캡슐 약품은 다 서흥이 거의 한 80% 이상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베트남 증설 때문에 그때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주가 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얘네는 또 그게 있었어요. 서흥이 웬만하면 영업이익이 막 많이 망가진 게 아닌데 이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연지 캡슐이 그 소가죽 갖고 만드는 거여서 그 소가죽이 소가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 소가죽도 급등하면서 조달하기도 어려웠고 그런 게 뭐 남미 이런 데서 많이 조달이 됐는데 어려웠고 이때 운임비도 폭등하면서 원재료 소싱하는데 그러니까 원재료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서 얘네가 영업이익이 한번 망가졌거든요. 그러다가 이 섹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다가 얘네들도 25년부터 실적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총은 지금 2,100억인데 아마 재무나 모든 걸 다 봤을 때는 가장 퍼펙트한 조건을 가진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요인은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가 소 사육 수가 뭐 줄거나 뭐 이게 뭐 파동 나고 이러면 서흥은 안 좋아요. 얘네한테는. 그래서 얘네가 남미, 유럽, 인도 이런 데에서 많이 공급을 하는데 그때 한번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젤라틴 있잖아요. 저희 쫀득쫀득한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에 영양제도 젤리로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여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런 거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중동 국가에서 할랄 인증 많이 받잖아요. 저희 뭐 라면도 그렇고 다 과자도 그렇고 받듯이 이 약품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그 식물성 캡슐을 얘네가 또 해요. 이거는 마진이 엄청 높고 이거는 글로벌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유럽이나 일단 미국 지역 얘네들 비건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도 이런 게 좀 수요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한 캡슐이 한 40%, 건강기능식품이 한 40%,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젤라틴 그 젤리 만든 이런 원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콜라겐 이런 것도 어쨌든 말랑말랑한 거 들어가는 거 얘네가 원재료를 납품을 하고 그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국내는 이제 오창 공장이 있고 건강기능식품 하는 데가 베트남이 이 캡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는 거의 뭐 서흥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출이 얘네들도 한 35% 정도 전후 왔다 가고 지금 얘네가 캡슐이 늘어나는 게 회사 사업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식물성 캡슐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마진도 좋다 보니까 좀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숫자 보시면 얘네가 700억, 600억, 50억 이렇게 벌다가 23년도, 24년도 이때가 그 소 가죽 파동 날 때랑 물류비 급등하면서 했다가 25년부터 다시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얘네는 매출액이 이제 증가되면서 얘네들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여서 이제 나쁘지 않은, 여기 보시면 향후 전망 없잖아요. 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회사 소통 안 돼요. 그래서 좀 투자하기가 좀 난이도는 좀 높은 것 같아. 근데 대략 얘네 사업 보고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약간은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망가질 때는 저도 이때는 왜 갑자기 성이 숫자가 망가졌지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매출액은 안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깨져서 얘네가 광고를 하는 회사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봤더니 그 소가죽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이상한 행동하거나 그런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이 셀바이오텍인데요. 셀바이오텍이 이때가 얘네랑 아까 코스맥스 앤 뷰티 이러면서 그때 건강기능식품이 한번 이제 히트를 쳤을 때고 그때 듀오락이 엄청 잘 되고 아메이가 그때 처음으로 유산균 그 건강기능식품일 거예요. 영양제는 아니고 그거 내서 그때 아메이가 완전 대박 히트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메랑 계약이 파괴가 되면서 이렇게 긴 고생을 했죠. 왜냐면 아메가 한 30% 비중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채워지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 노이즈가 많았어요. 뭐 문제가 있었니 뭐 제품에 대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메이가 가격을 인하를 되게 많이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못하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나긴 고생을 하다가 지금도 이제 주변에 보면 듀오락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대요. 비싸서 문제지. 그래서 지금 얘네가 실적이 잘 나온 게 그 유럽에서 얘네가 하는 이 듀오락이 판매가 잘 된대요. 그리고 또 북유럽에서 판매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도 살리고 어떻게 보면 ODM에 대한 종속 관계에 있다가 회사의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힘들었지만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프리미엄 라인에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국내는 고정 그 고객 수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고 한 번씩 보면 셀바이톡이 주가가 막 급등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얘네가 대장암 뭐 관련해서 임상 실험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제가 있어서 관련된 뉴스 나왔고 바이오 분위기 좋으면 한 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수출 비중 얘네는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단일 브랜드로 이 고가 제품을 수출을 잘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바이오틱은 향후 중요한 거는 얘네가 아무래도 B2C를 하는 회사니까 국내에서는 광고 선전비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망가진 애들 많거든요. 국내 B2C 브랜드가. 그래서 좀 그런 거는 볼 필요 있는 것 같고 뭐 내용은 덴마크에서 그 현지 로컬 브랜드를 제치고 얘네가 그 유산균 상위 탑 2위에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북유럽이나 유럽에서 약국 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서
어쨌든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는 향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얘네는 국내에서만 100%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가 아무래도 ODM 하는 애들보다 리스크는 있지만은 또 한 번 대박 터지면 또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니까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숫자는 보시면 매출액은 뭐 500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해 한 600억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 막 엄청 개선되고 그러진 않고 좀 그냥 안정적으로 비율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때가 그쵸,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셀바이오텍 손익계산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네이버에서는 최근 5년 것밖에 안 나오니까 감이 오는데 얘네가 600억대 초반까지 갔다가 거의 400억 중반까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30%가 날아간 거죠, 매출액이. 그래서 이러면서 그때 주가가 엄청 깨졌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마진율이 좋았어요. 600억 초반 매출할 때 40%, 그쵸, 거의 35% 마진율 나왔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얘네는 매출액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HPO인데요. 이 회사는 그 유산균 덴푸스라고 아마 이렇게 보면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도. 근데 이 회사는 좀 뭐가 자지구레한 게 많아요. 물론 매출액의 80%가 거의 70%가 지금 이제 건기식이긴 한데 맞네, 80%가 넘네요. 이제 자기네 브랜드랑 ODM 하는 거랑 하면. 근데 중간에 막 이것저것 이상한 거 많이 인수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상장하고 나면 그때 고점 찍고 난 후에 안 좋다가 중간에 23년도 때 한번 주가가 부각을 받았는데 이때 뭐 중국에서 얘네가 하는 브랜드들이 뭐 잘 된다 이러면서 한번 반짝했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무중을 한번 했고 최근에 이제 좀 4월 달에 건기식 애들이 실적이 5월 달이랑 좀 숫자가 잘 나오면서 HPO도 숫자가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5월 달 초에 좀 주가가 반짝이다가 이제 코스닥 무너지면서 얘네들도 주가가 좀 무너졌는데 얘네는 자기네 이제 덴푸스라고 사람들이 이거 다 덴마크 브랜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덴마크에 매장도 되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요게 자기가 한 65% 되고 한 15%에서 20% 되는 이제 자회사 비오팜이라고 ODM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런 얘네가 그 킥보드랑 그다음에 그 의류 브랜드 아동과 하는 거랑 예전에 뭐 그런 것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미니카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5세 6세들 운전해서 타는 거 막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한번 그때 막 중국발 이슈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래도 85% 정도가 건기식을 하고 있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73%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숫자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이제 단점이 그 이제 보기에 손익계산서 상에는 좋아 보이는데 숫자 보시면 이제 21년 좋았다가 망가졌다가 24년에 80억 했다가 25년 135억 나오고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니까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가 않죠. 매출액도 증가가 되고. 근데 얘네가 이제 좀 상세하게 해서 들어가서 보면 영업 현금 이제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매출 채권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마이너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네의 리스크가 두 개인데 얘네가 그 아까 건강기능식품 하는 비오팜이라는 회사랑 그 아동복 하는 회사 또 자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IPO를 이제 그 자금 조달 받을 때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IPO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이런 풋옵션을 행사를 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얘네가 버는 게 이제 100억 벌었는데 현금으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지금 비오팜이 만일에 최악의 경우에는 한 350억, 최대는 한 500억까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한 의류 아동복 하는 회사 아른도 한 100억 정도 전후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둘 다 올해 말 내년까지가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지금 뭘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시기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정부에서 중복 상장에 대해서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최악이 아니라 해도 400억, 최악은 600억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FA들한테 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그 영업이익을 올해 많이 벌어들인다 해도 가지고 있는 자체 돈으로는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 회사에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몰라서, 근데 시기적으로는 올 하반기 내년이니까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두 가지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해소를 하려고 그 공시 내용 보시면 여의도 와서 지금 IR을 몇 번 했거든요.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나와서 좀 IR을 하고 시장하고 좀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비오팜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오팜이 거의 400억에서 500억 되니까 솔직히 R은 100억 되어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비오팜이 문제고 또 비오팜이 또 핵심이기도 하고 ODM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 이 비오팜 상장 여부가 이 HPU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렸고, 그 외에는 뭐 종근당 바이오가 있는데 뭐 종근당 바이오도 이제 그거 한번 히트 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에서 뺐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인 건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냥 우리가 딱 건강기능식품 얘기하면 저희가 여의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콜마비에네치랑 노바레스거든요. 근데 콜마비에네치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노바레스, 성은 좋은 건 아는데 회사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셀바이오텍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B2C 회사가 돌아가는 거고 시총도 지금 너무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런 애들은 만일에 과거처럼 영업이익률이 뭐 35% 40%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맨 앞에 표에 이렇게 각 회사들별로 수출 비중이랑 특징들을 적어 놓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이제 그 오버행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다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저게 좀 작아서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캡처해서 PD님께서 그 유튜브 밑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기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그 PD님이 서치해라라고 따로 이제 런칭을 하셔가지고 이 PD님이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한 거여가지고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또 PD님께서 저희랑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으니, 아니면 지금은 안 가지만은 나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향후에 만들 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달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6월 마지막 주부터인가 7월달 초부터 장마가 한 달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워도 이 햇빛 비치는 이 날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